안녕하세요. 비생TV 진아입니다. 오늘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숙취로 고생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 포장마차에 들러 간단하게 소주 한 잔 마시고 귀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따끈한 오뎅 국물에 소주 한 잔, 또 날씨가 더워지면 밤하늘 바라보며 평상에 걸터 앉아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만 해도 즐거우시죠?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내용은 술을 마신 후 배가 고파지는 이유와 술 마신 뒤 갈증이 나는 이유를 알아보고, 배고픔에 대한 대처 방법과 음주 후 갈증 해소 방법, 그리고 숙취 해소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배가 고프다는 생각에 밥을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간단한 술자리는 안주가 과하지 않으나 회식을 하게 되면 안주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난 뒤 배가 고파서 식사를 꼭 해야 잠이 드는 분들 계시죠? 음주 후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간 기능이 조금 다른 체질입니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동안 우리 몸은 저장된 포도당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술이 깨는 동안 몸에 있던 혈당이 빠르게 소모되고 혈당 수치가 떨어집니다. 이에 뇌는 급하게 사용된 혈당 수치를 올리기 위해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음식을 먹도록 유도합니다. 음주 후에 음식을 먹게 되면 지금 당장 포만감은 있으나 알코올 해독 작용을 하느라 에너지를 사용하기에 바빠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시켜 술배가 나오는 원인이 됩니다. 술을 마실 때는 건강을 위해서 균형 잡힌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부터 영양가가 높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혈당 수치를 높여 놓았기 때문에 뇌가 배고픔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혈당 수치를 유지하도록 적당량의 글리코겐이나 글루코스를 혈중에 방출하는데요. 이때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서 간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 술을 마시면 일시적 저혈당 증세로 고생할 수 있기에 음주 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혈당 증세는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간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포도당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당뇨병 환자들은 술 마신 다음에 심각한 혈당 쇼크가 올 수 있으며 당뇨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의 칼로리를 말할 때 흔히 가짜 칼로리, 그러니까 공갈 칼로리라고 합니다. 알코올은 1g당 약 7칼로리를 생산하는데요. 인체에는 전혀 저장되지 않고 다른 영양소에 비해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음주 후에 바로 몸이 더워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경우가 그 예인데요. 이것은 뇌가 최우선적으로 알코올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과 음식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실험주에게 알코올을 3일간 투여했을 때 그렇지 않은 쥐보다 식사량이 최대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사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허기를 느낄 때 활동하는 뇌신경세포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주변에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갈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음주 후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해지는 현상은 알코올에 의한 땀 배출과 이뇨 작용으로 인해 수분도 함께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음주 후 일어나는 갈증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음주 시 중간중간 물을 조금씩 마셔주면 이뇨작용으로 인한 탈수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에 관한 정보를 접하다 보면 숙취 해소를 위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과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술과 함께 먹던 안주들은 본능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었고, 음주 후에 먹던 해장국 중에 콩나물국과 우거지국 그리고 미역국 등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탁월한 음식인데요. 해장국은 일반인들도 모두 좋아하시죠. 특히 꿀물은 음주 후에 마시는 보약으로 인식될 정도로 드라마를 통해 보여졌기도 했는데요. 꿀물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급하게 사용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현명한 방법이었던 거죠. 꿀의 성분 중에는 뜨거운 물에서 손실되는 성분이 있어 꿀물을 드실 때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우리 몸은 아무리 좋은 안주와 고기를 먹어도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포도당 때문에 배고픈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는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숙취 후 배고픔을 참지 못해 집에 와서 또 식사를 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안타깝지만 술을 마신 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늦게 먹는 식사는 포만감은 있지만 몸에서는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저녁 늦게나 새벽에 먹는 식사는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복부에 차곡차곡 쌓여 복부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도 계속 소화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난 뒤의 식사는 저녁에 먹은 알코올을 분해하기도 바쁜데 늦은 밤 먹은 음식까지 소화하려니 몸이 참 많이 피곤하겠죠? 이렇게 술을 먹은 다음 날 몸은 더 피곤해지며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몸을 지키는 제일 좋은 습관은 술을 마신 후 음식을 먹지 않고 아침에 해장국을 먹는 것인데요. 식사가 부담스럽다면 푹 자고 일어나 달걀을 먹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달걀에는 알코올의 독소를 없애주는 L-시스테인 아미노산이 들어있으며 또 간의 회복력을 높이고 알코올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음주 후 드시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해장은 술을 다시 먹는 것이 아니라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음식이면 더욱 좋으며 숙취 해소에 약간의 단 음식과 과일이 좋은 것은 술 마신 후에는 간이 실해지고 비장이 허해지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음식 먹기가 힘들고 움직임조차 힘들다면 간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오후 3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몸을 덜 상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데요. 미시인 오후 1시에서 3시가 되면 자오유주도의 빛 유입으로 소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소화 흡수 기능이 되살아납니다. 자오유주도의 빛은 하늘이 주는 빛으로 우리 몸의 70%를 관리하기 때문에 음식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하늘의 빛 70%에 음식물의 에너지 30% 정도의 비율로 인체에 쓰이며 이것을 7대3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70%에 해당하는 하늘의 빛 중에서 한의학을 통해서 인류에게 알려진 것이 자오유주도의 빛인데요. 미신은 자오유주도의 사이클 중 충미태음수토에 배속되어 족태음 비경이라는 비장 경락이 활성화되는 시간입니다. 사시에 활동하는 비장과 미시에 활동하는 소장은
서로 상통 관계이며 미시의 가장 활발한 소장이 소화와 영양분 흡수를 도우면 비장 경락이 활성화되면서 비장의 운하 기능이 활발해지고 표리 관계에 의해 위장도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새벽 1시부터 3시인 축시는 미시와 반대되는 시간으로 간의 기능을 살리는 빛이 들어와 간장혈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간장혈이란 수면 시에 활성화되는 간의 해독 기능과 피로회복 기능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미신 오후 1시에서 3시에는 간의 기능이 가장 약해져 간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은 미시에 해당하는 시간에 능률이 낮아지거나 졸려 낮잠을 청하게 됩니다. 미시가 지난 오후 3시부터는 간의 기운이 조금씩 살아나 정상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장혈에 대한 별도로 준비된 빛생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이 되면 좌오유주도의 빛의 작용으로 소장과 비장의 기운이 가장 활성화되며 간의 기능도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는 분들은 이런 원리들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으며 또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경험치가 없는 분들은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건강과 관련하여 인류가 풀지 못한 비밀들이 좌오유주도에 많이 숨겨져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